변명은 이제 그만. 강성태. 공부 잘하는 것들은 왜 질 수가 없는가? 나는 대학생 때 창업을 했다. 나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사실 그럴 생각도 없었고 준비도 안 돼 있었다. 모든 학생들에게 공신 멘트를 만들어주겠다는 그 꿈 하나만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무모하고 겁이 없었다. 당연히 부족한 것이 많았다. 가장 미숙했던 부분 중 하나를 꼽아보라 한다면 당연코 거절이다. 거절을 너무 많이 했냐고? 아니다. 오히려 거절을 많이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 나는 태생적으로 거절에 취하겠다. 뭐든 거절하는 게 너무 미안했다. 공신닷컴이 유명해지고 나는 공부의 신이라 불리게 됐다. 이르는 전국에서 나를 한 번이라도 만나보려는 사람들로 전화기를 켜두지 못할 지경이었다. 끄면 바로 벨이 울리는 상황이 이어졌다.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하며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다. 당시 과외비만 제한받는 금액만 한 달 최소 500만 원이었다. 물론 공신닷컴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는 한 번도 과외를 한 적은 없다. 사회적 기업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는 기관이나 사람들도 많았다. 청와대, 각 부처, 각 지자체, 시민단체, 대학교, 경제연구소, 방송국, 언론사 등에서 경쟁하던 연락을 해왔다. 심지어 수업 조모임을 하는 대학생, 자기소개서에 넣으려는 고등학생, 진로 보고서를 쓰려는 중학생도 만남을 청했다. 소셜 벤처와 사회적 기업이 정부에 중점 가져있던 시기라서 공신닷컴에 대한 관심이 더 컸던 것 같다. 당시 난 대학생이었고 어른들이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이분들은 부탁이라기보다 거의 통보에 가까웠다. 높으신 분이 언제 가실 때는 준비해 두라는 시기였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듣고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몇 시간을 뜨들어도 결국 방문되지 않았다. 사실 당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귀찮게 찾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어떤 때는 재능 기부로 지방까지 불러놓고 예정된 시간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었다. 무료로 봉사온 사람이니 양해 좀 해달라는 식이었다. 그리고는 꼭 소셜 벤처인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어렵지 않나요? 라고 묻곤 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시간도 빼앗기고 그에 대한 대가도 없으니 어렵지 않은 게 이상한 거 아니냐고 말하고 싶은 정도였다. 난 거절했어야 했다. 거절을 하고 공신닷컴과 공신 식구들을 더 챙겼어야 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을 만나 멘토링을 다하고 배려 대상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 강연을 한 번이라도 더 했어야 했다. 정작 본업을 못했던 것이다. 밤을 꼬박 새워도 시간은 모자랐다. 정말 심신이 걸레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 살은 쪽쪽 빠지고 건강도 악화됐다. 사무실 주소를 알고 박물관으로 들어닥치는 학부모들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 자체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밥은 먹을 거 아니냐고. 그 시간만 잠깐 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결국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오후 시간 절반은 날리곤 했다. 10분만 내달라고 해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느새 1시간을 훌쩍 넘어가 버렸다. 멀리서 오신 분이면 그냥 돌려보내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나도 한번 조언을 하기 시작하면 공신이라는 사명감에 중간에 끊지 못하고 하루 거의 대부분을 쏟아붓기도 했다. 길거리를 편히 다니지도 못하고 대중교통을 탈 때도 일부러 거지처럼 옷을 입고 다니고 벽만 쳐다봤다. 유명해진 게 저주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양하고 거절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냉정하다 생각한다. 특히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착하다. 그래서 거절을 정말 잘 못한다. 친구가 와서 게임하러 가자고 하면 하루 종일 진탕 놀다 방금 크게 맘잡고 공부를 시작했어도 중단하고 같이 가준다. 친구가 떡볶이 먹자고 찾아오면 방금 짜장면 꼭배기에 탕수육 중저 서비스 9만 더까지 폭풍 허비반 뒤라 배가 남산만큼 나와서도 함께 가주는 것이 어리라 생각한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을 했어야 했다. 내가 공무원 분들과 인터뷰 하려고 공신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나는 지칠 대로 지쳤고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하지도 못했다. 인터뷰를 늘 녹음기처럼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기 일쑤였다. 모두에게 미안한 일이었다. 사실 거절하는 것은 전혀 미안한 일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제안이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따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건 모든 일을 건성으로 개판치고 모든 약속을 어기며 살겠다는 것과 같다. 우린 필연적으로 몇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잘해야 한다. 이건 공부뿐 아니라 모든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절할 것은 깨끗이 거절해야 한다. 그래서 공신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욕을 먹기도 한다. 목표와 꿈이 명확한 사람들은 이기적이란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다. 자기만 안다고 오해를 받는다. 왜냐하면 거절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부할 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나가 놀자고 하면 미안한데 지금 해야 할 게 있었어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런 그들을 보고 사람들은 배려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기적이라고 말한다. 정말 그럴까?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트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로 친구의 생일 파티에 불참했다면 아이돌 가수가 연습생 시절 빡빡한 숙소 생활로 친구 등과 방학 때 노는 약속을 잡지 못했다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욕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도 공부해야 해서 거절을 한 것을 두고 배려심이 부족하다고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설령 이기적이다, 재수가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해도 무엇이 더 중요한가? 당연히 여러분의 꿈이 더 소중하다. 그리고 한번 정중하게 거절하면 거기다 쌍욕을 하진 않는다. 다음에는 거절하는 것이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 선을 그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부탁하는 입장에서도 한 번 더 고려하고 제안을 해주거나 꼭 필요할 때만 요구한다. 지금 이 책을 읽는 동안에도 친구들이 물러와 너가 공부는 뭔 공부 끝나고 PC방이나 가자고 치근댈지도 모른다. 명확하게 말해라. 안 된다고. 정 거절하기 어렵다면 이 책을 보여주어라. 혹시 방금까지 책을 읽고 있던 친구를 꼬이려던 사람이 당신이라면 이 글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거절은 정말 중요한 기술이다. 반드시 필요하면 정중히 상대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 또한 터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일단 한번 해보라. 생각만큼 큰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공부해야 한다고 거절하면 친구들이 날 싫어할 텐데 나랑 안 놀아주면 어쩌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지 고민이에요. 설마 정말 그렇게 얘기했겠냐고? 내가 직접 멘토를 방송하는 아프리카TV의 실제 고민상담 전화통화 내용 중 하나다. 이기적이랑 오해를 받을까봐 꿈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적잖이 놀랐다. 그 친구가 걱정하는 것처럼 거절한다고 다른 모든 친구들의 미움을 한몸에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수험생 시절 나는 심지어 친구 관계를 어느 정도는 정리했다. 절교를 선언했다는 것이 아니라 야간 자습시간 땡땡이 치고 PC방을 간다거나 쉬는 시간 빵 싸먹으러 매지면 같이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정도다. 다른 반에 널리 퍼져있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일부러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뜻이다. 마지막엔 그야말로 공부에만 빠져 우리 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지경이다. 공부한 기억뿐이다. 하지만 걱정하는 것만큼 큰일은 없었고 지금도 고등학교 친구들과 매우 잘 지내고 있다. 거절하는 것은 공부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공부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서도 꼭 필요한 능력이다. 거절하는 만큼 중요한 일에 더 신경을 쓰고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집중과 효율은 물론 행복의 권한이 거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기 바란다. 핑계대지 말고 너 자신을 알라. 수학은 우리 담탱이 때문에 포기했어요. 선생이라고 수업하는 꼬라지를 보면 지 혼자 두드러대. 엄마 때문에 이번 시험 다 망했어. 교육 제도를 제기라 이따위로 만들어놔서 거지 같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나도 안다.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팍팍한 일인지를. 특히 교육 제도는 문제가 많다. 하도 자주 바뀌어 제도를 세우는 기관에 계신 분들조차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하지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핑계다. 단적인 예로 공신들은 불평이 없다. 전교 1등하는 친구들을 떠올려보라. 구시렁구시렁 하던 친구들은 없다. 교육제도가 지랄맞아도 서울대 갈 친구들은 서울대에 간다. 조금 못 미치게 결과가 나와도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대학에 결국 합격한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핑계를 대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진정한 문제점은 공부하지 않은 본인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를 모른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위인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한 소크라테스를 필두로 모든 성인들은 자신을 파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다. 손자병법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지피지기, 백전불패 아니든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절대 위태로울 일이 없다는 것이다. 왜 자신을 파악해야 하는 것일까? 나를 되돌아보는 것, 나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 공부 개선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의 기본 원리는 같다.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찾아내고 적용한다. 이후 반성을 통해 다음번에 더 나은 방법을 꾀한다. 공부뿐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 방식의 기본 틀이기도 하다. 문제 해결의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문제 파악이다. 어떤 사람이 하는 일에 성과가 없다면 그것은 엉뚱한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가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있다면 열심히 고치려고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는다. 학생들도 그렇다. 학원, 짜깁기, 교재만 파고 학교 수업을 무시하고 교과서를 안 봐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인데 선생님이 기념을 상실하여 엉뚱한 수심을 냈다면 성적이 나쁜 탓을 선생님에게 돌린다. 내신이 7등급입니다. 서울대 가는 법 좀 알려주세요. 성실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멘토링을 하다 보면 이런 황당한 질문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겠는가 문제점이 맞았다. 병원에 환자가 왔다. 아픈 곳과 증상은 말도 안 하고 당장 고쳐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만 진다. 그거가 무엇이 다른가? 제대로 치료하기도 어렵고 치료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공신닷컴의 진단지를 만든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진단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이다. 사실 문제만 정확히 파악하면 솔루션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솔루션은 이미 공신닷컴 사이트에도 밝혀져 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 상태가 무엇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더 나아가 내가 아닌 다른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 탓을 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하와이 푸나호우 사립학교를 다닐 때 일이다. 백인들이 대다수 있던 이 학교에서 흑인 얘기에 넣기는 비애가 있었다. 오바마는 그의 친구였던 레이와 함께 여자친구도 없고 농구부 수준으로 뽑히지도 못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흑인이기 때문이야. 레이는 이렇게 한탄한 반면 오바마는 다르게 생각했다. 우리가 여자친구가 없는 이유는 주변에 흑인이 별로 없기 때문이야. 우리가 농구부 수준으로 뽑히지 못하고 백인 친구들이 뽑힌 것은 우리가 흑인이라기보다 백인 친구들이 감독이 원하는 대로 잘 뛰어서일 거야. 오바마는 흑인으로 받는 차별을 사회의 탓이라고 단정 짓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오바마는 방황하는 시간도 거쳤지만 노력을 거듭하여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성장했다. 반면 안 되는 일을 모두 사회 탓으로 돌린 레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마약 범죄자로 살며 평생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살고 있다. 생각의 차이가 이런 큰 차이를 가져온다. 여러분은 젊은 오바마인가 레이인가?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 나 자신의 문제를 인정할 생각은 안 한다. 공부 못하는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 믿는다. 남을 탓하며 나를 바꿀 수가 없다. 원인이 남한테 있다고 믿는데 나를 변화시키려 하겠는가?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겠는가? 남을 탓하면 결국 영영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내 탓임을 인정하면 삶이 바뀐다. 공부하지 않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다. 내가 공부를 하지 못한 열심히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온갖 이유를 댄다. 구차하게 변명이 꼬리를 문다.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어땠고 하려고 했는데 책상이 어땠고 엄마가 벌써 과일을 두고 들어와 망했다.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참 편하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 노력도 필요 없다. 변명처럼 쉬운 일도 없다. 하지만 결국 자신은 어떤 발전도 없고 도태되고 만다. 수업 생활을 헝청망청 보내고 재수를 하게 되는 후배들을 보면 크게 두 타입으로 나뉜다. 자신의 게으름을 뉘우치고 실패한 원인을 찾으려 애쓰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은 여전히 남 탓하기 바쁘다. 엄마 때문이고 잘못 가르치던 학원 선생 때문이다. 자습시간에 자기가 땡땡이 쳐놓고 자습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학교 탓을 한다. 결국 남 탓하는 학생은 1년 뒤 틀림없이 삼수를 한다고 찾아온다. 여전히 입시제도 탓과 시험장 자리 배치 등을 탓하면서 공신에서 멘토링을 하다 보면 가끔 부모님을 탓하는 아이들을 만난다. 집이 가난해서 학원에 갈 행편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싫어요. 다른 친구들은 가해도 시켜준대. 저는 학원도 못 가요. 부잣집에서만 태어났어도. 참으로 가당치도 않는 핑계다. 공부하기 싫어 공부 안 한 것을 그냥 부모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런 학생들에게 묻는다. 교과서나 문제집을 10번 정도 반복하여 공부해 봤는지, 학원 다닐 그 에너지를 학교 수업에 먼저 쏟아부어 봤는지, 중고생이라면 하다못해 EBS 강의도 있다 물어다. 강의질도 꽤나 좋다. 어떤 강의는 학원 인터넷 강의 그 이상이다. 그 EBS 강의를 열심히 들어본 적이 있는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노력한 후 부모님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하면 나도 공감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학교 수업 시간에 매일 엎드려 자놓고 학원 타령이다. 이런 사람은 학원을 다닌다고 달래지지 않는다. 징징대는 사람들 중에 정말 노력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노력하는 사람은 말이 없다. 전교 1등하는 친구가 징징대든가 노력하는 사람들은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지 남 탓을 하며 징징대지 않는다. 공신들 중에도 공부 환경에 최악이었던 경우가 종종 있다. 매년 한두 명 정도는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공신들이 들어온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겨냈다.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였다. 다 쓰러져가는 도로가의 집이 너무 시끄러웠다. 더운 여름 에어컨도 없는 반지하방에서 도저히 공부할 수 없어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했다. 도서관의 자리를 맡으러 아침 일찍 나와야 했다. 그 덕분에 일찍부터 부지런히 공부할 수 있었고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학원 다닐 형편이 안 되며 의지하고 믿을 것은 학교 수업과 선생님뿐이었다. 덕분에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니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었다. 이 공신은 현재 서울대 재학 중이다. 결국 자기 문제다. 한경이는 남 탓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벽지를 꺼내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해보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과목별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적어보라.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지, 왜 공부할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문제점들을 전부 적어놓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라. 누구나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신과의 만남 행사에 참여하여 직접 공신에게 물어보거나 공신닷컴에서 검색해 볼 수도 있다. 의지가 부족하다면 어떤 생각을 하면 공부할 의지가 충분해지는지 탐색해보고, 집중이 안 된다면 언제 어디서 집중이 잘 되고 언제 어디서 집중이 잘 안 되는지도 분석해본다. 내 꿈은 무엇인지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다. 시험 문제를 꺼내놓고 문제점을 찾는 것이다.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틀린 이유를 또 분석하라. 실수로 틀렸는지,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지, 실수라면 시간에 쫓긴 것인지, 단순 계산 실수인 것인지, 문제를 명확히 찾아낼수록 여러분은 개선되고 발전할 것이다. 이것은 공부뿐 아니라 지구상의 어떤 문제든 해결을 위한 방법론이다. 이런 생각의 변화 하나로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 탓을 하다 실패를 하고 나락으로 더 떨어질 때도 없을 때 비로소 모든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깨닫는다. 이제 그만, 남 탓은 그만하자. 내 탓임을 인정하자.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온전히 집중하자. 설령 그 원인이 실제로 남에게 있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일단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이런 생각의 변화 하나로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내가 젊어서 자유로이 끝없는 상상의 나래를 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어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좀체 변하지 않으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힌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거 역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기 위해 자리에 누워서야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의 용기를 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는지.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치안 묘지에 있는 한 성공의 주교의 비문에 적힌 걸 중에서